자, 오늘은 맵꼬미 먹어볼 거예요. 맵꼬미. 저한테는 오리지널도 매웠기 때문에 특별히 양배추 친구를 좀 소환을 했습니다. 스프 양이 오리지널이라 달꼬미보다 좀 많은 느낌인데 느낌인 건지 많아요. 냄새도 장난 아니고 제가 이걸 먹고 괜찮아야 헬파이어를 먹어볼 텐데. 네, 여러분, 제가 맵꼬미 떡볶이를 해왔는데요. 원래 레시피보다 물을 많이 넣었고 양배추도 좀 넣었어요. 저번에 북극곰이 땅에서 서비스로 주신 쿨피스 아직 안 먹고 있었는데 얘를 오늘 따야 될 것 같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매워. 매운데 참을 수 있어. 오늘 떡밥망이 문제아들을 봤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그 특종의 여왕 바바라 월터스의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좋은 5가지 마법의 질문, 그 중에 마지막 5번째를 맞히는 문제였는데 저한텐 딱히 누가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그 바바라 월터스의 질문 5개를 제가 그냥 자문자답을 한번 해볼게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만약 당신이 입원 중이라면 간호해 주었으면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는 사실 번뜩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수술 때문에 입원을 했을 때 저희 엄마가 간호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 엄마도 아픈 상황이셨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입원을 하게 되면 혼자 있고 싶어요. 뭐 병문안을 오는 거를 막지는 않겠는데 간호를 해주었으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못 움직일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혼자서 알아서 다 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거 질문하는 도중에 지금 떡볶이 계속 먹고 있는데 오리지널하고 맵꼬미를 먹었을 때는 못 느꼈던 약간의 달짝지근함이 있는데 단맵이 함께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양배추를 넣어서 달짝지근해진 건지 원래 소스가 달짝지근한 게 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먹을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먹을만 하다고 말을 하자마자 매움이 확 올라왔어요. 와.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이 처음으로 가진 직업은 무엇인가? 인데요. 제가 공연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학과도 그런 학과를 갔는데 졸업하고 제가 제일 먼저 직장이라고 들어갔던 데는 서울에 있는 공연 기획사였는데 그 공연 기획사가 주로 관공서하고 일을 같이 하는 회사였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등포구와 함께하는 가을밤 음악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공연을 하던 회사였는데 그때는 그냥 대학교 졸업하고 공연 기획사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공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들어갔더니 솔직히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교수님들이 다 현역에서 뭐 그 공연 기획이나 매니지먼트나 뮤지컬 기획이나 이런 걸 다 하시던 분들이셔서 수업에 잘 나오질 않으셨어요. 수업마다 꼬박꼬박 오시는 교수님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그냥 현장 얘기 조금 하시다가 가시거나 되게 그냥 다른 학과랑 차별 없이 필기해라, 필기해서 시험 본다, 뭐 이런 교수님들도 계셨고, 졸업은 했으니까 그 공연 계열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무작정 서울에 가서 고시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공연 기획사라고 보이는데 다 이력서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 경력 하나도 없는데 누가 선뜻 채용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말했던 그 관공서하고 같이 일을 하는 그 공연기획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좀 기분이 그 왜 쎄하다고 하잖아요. 면접 볼 때는 못 느꼈는데 이제 입사라고 하고 나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많은 남자 대표는 작곡가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옛날에 잘 나갔던 작곡가 이 정도인 것 같고, 나이가 많은 여자 실장은 무슨 가요제 출신 가수인 거예요. 제 세대의 가수가 아니어서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실장님이 자기 앨범이라고 CD하고 테이프를 주셨는데 그걸 엄마를 갖다 드렸더니 엄마가 이 노래 뭔지 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젊은 남자 팀장은 그땐 제가 사회초년생이라서 뭐 23살, 24살밖에 안 됐을 때여가지고 팀장 그러면 되게 높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직원이 그 팀장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팀장 직함을 준 거였더라고요. 그 남자 팀장이 제가 입사를 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사를 하고 3일 만인가 그 팀장은 그만뒀어요. 잠수 퇴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도 화가 나고 실장도 화가 났는데 직원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진짜 충격받았던 게 지방 관공서를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실장이 운전을 하고 전 옆에 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방을 간다고 들었는데 영등포역에 영등포 롯데백화점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오는지 궁금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볼 일이 있으시겠죠 하고 지나갔다? 근데 그 영등포 롯데백화점 안에 디올 매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른이니까 비싼 화장품을 사시려고 그러나 보다. 저는 아직 20대 초반이라서 화장품도 전부 막 미샤, 페이스샵 이런 거 쓸 때였거든요. 그래갖고 가니까 거기 그 매장에 그냥 직원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약간 관리자급 정도 되는 사람이 그 옛날 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반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화장품을 많이 사시나 보다, 단골이신가 보다. 그리고 멍 때리고 옆에 서 있는데 되게 나들을 아는 듯이 지난달 매출 나 덕분에 탑 찍은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여기서 진짜 많이 사시나 보다. 근데 나는 화장품, 디올 화장품 가격이 뭐 얼마나 비싼지도 모르겠고 이 실장님이 여기서 얼마나 화장품을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옆에서 멀뚱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실장님 덕분에 저희가 전사 탑 찍었다고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준비해놓으라는 거 준비해놨지 이래가지고 그냥 바로 주문을 해서 픽업만 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디올이잖아요. 비싼 브랜드잖아요. 되게 이만한 종이 가방을 2개인가 3개인가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짐 들고 이제 다시 차에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내내 자기가 영등포 롯데 디오를 전사를 탑을 찍게 해준 서사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난달에 뭐 뭘 얼마치를 사가지고 뭐 전사의 탑을 찍었고,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보면 네 것도 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가 내 거지 이러면서, 난 화장품 쓰지도 않는데. 그 손거울인데 지금은 깨져가지고 버렸지만 제 얼굴이 싹 들어가는 큰 거울이어가지고, 큰 손거울이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 디올 거울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지간해서는 디올에서는 사은품이나 견본 샘플 같은 게 나오지 않는다. 근데 나기 때문에 이런 샘플들이 나오는 줄 알아라. 덕분에 네가 이런 걸 쓰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차에 탔는데, 진짜 계속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른들의 삶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딱 그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이면 시청 정문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무슨 지방 문화예술회관 같은 거였는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적혀있는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별채 같은 사무실에 주차를 했어. 그리고 아까 샀던 화장품 있잖아요. 그 무거운 화장품 꾸러미를 들고 그 사무실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나이가 좀 있는 남자가 앉아있고, 실장은 들어가면서 막 엄청 반가운 듯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따라서 그냥 옆에 앉았지. 근데 뭐 이제 무슨 공연 얘기 뭐 봄인지 가을인지, 그래서 가을이었던 것 같다. 그때 가을이어서 진짜 뭐 강동구와 함께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울산시와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할 때였나 봐요. 그래서 그 공연 얘기를 하길래 이제 공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지 했는데, 공연 얘기는 굉장히 짧게 하고 뭐 누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만 되게 간단하게 하고, 아까 들고 들어왔던 화장품 꾸러미를 그 어른 남자한테 주면서 이거 화장품이라고 아내분이 디올만 쓰신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도 준비했어요 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는 이게 말로만 듣던 뇌물이라는 건가. 근데 그 후로도 그런 식의 좋게 말해서 선물 그런 거를 몇 번을 더 봤어요. 근데 봐도 어떡하겠어. 나는 사회초년생이라서 그냥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싶었지. 거기 다니면서 좋았던 건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게, 뭐 힘들어요 사실은. 뭐 진행하고 이런 거 되게 힘든데 공연 보는 거를 좋아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는 나이가 많은 남자 대표님과 나이가 많은 여자 실장님이었잖아요. 근데 두 분이 저를 직원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식 내지는 손주 정도로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말도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뭐 공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 없는데 사무실에 저를 혼자 두고 뭔가 업무 지시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그냥 사무실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렇게 제가 2달? 3달? 정도 혼자 거기서 또, 그러니까 밥을 또 사 먹지 말라 그러는 거야. 자기가 해다 준 반찬으로 밥을 해서 점심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뭘 되게 많이 반찬을 챙겨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기억나는 게 냉장고를 열면 진미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도시락김 있잖아요. 도시락김 옆에 좀 있고, 쌀, 밥해 먹어야 되니까 쌀 옆에 있고, 그리고 탄산수 제조기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가 어딨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냥 식비 5,000원 주고 나가서 사 먹으라 그러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회사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행사 한 개 더 있는데 호텔 행사였어요. 호텔 행사여가지고 그때 가수들도 되게 뭐 주현미님 그런 되게 거장들이 나오시는 공연이었는데 제가 호텔을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자기들은 VIP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테니 너는 일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 식당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식당은 그 호텔 안에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들은 VIP 식당에 가서 먹을 테니 나보고는 일반 식당에 가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은 뷔페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식당이 괜히 저기 들어갔다가 괜히 또 욕먹을까봐. 왜냐하면 그 대표랑 실장이 성질이 진짜 고약했거든요. 돌아다니다가 진짜 길도 되게 못 찾, 길치잖아요. 근데 길도 되게 못 찾는데 배는 고픈데 식당은 어딘지 모르겠고 빌빌빌 돌다가 지하로 내려갔는데 뭐 식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랬는데 거기에 식당에 요리하는 어머님들이 앉아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빼꼼 열어보니까 무슨 일로 왔노?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는데 제가 식당을 못 찾아서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식당 니 뭐 어디 왔는데 니 혼자 왔나 누구랑 같이 왔나 뭐 이러길래 저희 내일 공연팀인데 그 대표님이랑 실장님이 자기들하고 다른 식당에서 밥을 먹으라고 해서 찾다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님들이 딱 얘기를 하는 게 그건 못됐다 하면서 여기 식당 하나밖에 없는데 애 혼자 밥 먹으라고 보내냐고. 그리고 나는 식사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이왕 왔는데 뭐 김치밖에 없긴 한데 밥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근데 김치밖에 없긴 한데 같이 먹자 이랬는데 고기도 있고 김치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왜 무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육에다가 김치 넣고 그다음에 오징어 무침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냥 어른들이 그 밭에서 참으로 먹는 것처럼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하지? 듬성듬성 이렇게 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체면이고 뭐고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허겁지겁 같이 먹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성격이 굉장히 아무하거나 잘 친해지고 현재는 아닌데 그때는 조금 이렇게 귀염받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어머님들이랑 앉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되게 재밌었어. 그러고는 이제 다시 방에 들어가서 쉬고 다음날 아침도 밥을 먹어야 되는데 또 막막한 거예요. 제가 일하면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 회사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게 저의 첫 직장이었어요. 첫 직장이자 직업이라고 하기는 공연기획자라고 하기에도 배운 게 없고 그렇다고 제가 그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일을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은 사랑을 느꼈던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인가? 인데요. 이거는 되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처음 만났던 교회 오빠. 네 번째 질문은 지난해 당신을 가장 기쁘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 제가 작년 한 해는 직장이 있어서 돈을 좀 막 썼던 해였어요. 그렇다고 큰 돈을 막 쓴 게 아니라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조금 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다시 백수가 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 엄마랑 좀 놀러라도 좀 다니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막 썼는데 제가 사실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여행 되게 싫어하거든요. 뭘 먹으러 가는 건 좋아해요. 근데 구경하러 다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뭔가 구경을 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먹기 위해서 가는 거라서 좀 여행 스타일이 다른데 그렇게 스타일을 좀 맞추다 보니까
이제 대구 근교에 뭐 이렇게 볼만한 데가 있을까 해서 엄마가 꽃을 좋아하시거든요. 집에 이제 나무도 많이 키우고 멀리는 못 가니까 금방 갔다 올 수 있는 뭐 수목원을 가자 해서 그때 대구 수목원을 갔는데 그때 국화축제 할 때였거든요. 근데 국화축제 하면 포장마차 이렇게 길가에 쫙 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 걸 좋아하니까 지나가다가 엄마한테 엄마 솜사탕 살까? 엄마가 원래 사진 찍는 것도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엄마한테 솜사탕이 색깔이 뭐 삼색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엄마한테 솜사탕을 쥐어주면서 엄마 저기 서봐라 내 사진 찍어줄게 이랬는데 엄마가 선뜻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진짜 놀랬어. 우리 가족들 단톡에다가 엄마 사진 찍은 걸 올렸더니 엄마 웬일이고 사진을 찍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게 그날 되게 드물었는데 그렇게 사진 찍고 같이 솜사탕도 뜯어먹고 올라갔는데 저희가 국화꽃이 좀 덜 폈을 때 올라간 것 같아요. 노래야 되는데 파랗고 그래서 수목원은 재미가 없는 거야. 내려왔어 수목원에서. 근데 이대로 집에 가기엔 엄마가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또 재빠르게 했지. 근데 내가 옛날에 화원유원지를 무슨 공연 때문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검색하니까 수목원에서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그러면 화원유원지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솔직히 저도 정보도 하나도 없었어. 정보도 하나도 없이 화원유원지라는 데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는 동안에 막 대구 신청사 이전 예정지 뭐 이런 현수막도 막 보고 화원유원지 도착을 했다. 도착을 했는데 주차를 하고 이제 갔는데 아 꽃이 일부러 꽃을 막 조성해 놓은 건 아닌데 꽃이 막 이쁘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산책처럼 이렇게 하다가 배고프잖아. 그래서 보니까 뭐 사문진 주막 그거 가가지고 찌짐이랑 뭐 국수 이런 것도 좀 먹고 엄마가 꽃이랑 나무도 좋아하시지만 물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재작년 제 생일 때인가? 저 생일 때마다 이제 엄마 모시고 놀러 다니기로 해가지고 재작년인가는 부산을 한번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1인당 한 4만원 정도씩을 내고 유람선에 타서 잤어 둘 다. 되게 물에서 찰박찰박 이렇게 유람선에 떠다니니까 막 밖에 구경하고 이럴 틈도 없이 앉아가지고 잤어 엄마하고 나하고. 그 생각이 나서 이렇게 거기 이제 화원유원지에도 이제 강 같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쳐다보는데 딱 봤더니 유람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엄마가 유람선 좋아하시니까 저걸 타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얼마인지 보지도 않았어. 가가지고 유람선 타려면 자기 뭐 신분 같은 거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신분 그런 거 작성하는 거 다 쓰고 보니까 10,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00원 결제하고 이제 몇 시 몇 분까지 오세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바깥에 조금 이렇게 구경하다가 탔는데 우리가 부산에서 탔던 그 유람선은 엄마하고 저 둘 다 자느라고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화원유원지 그 유람선을 탔는데 그때 약간 가을 10월? 10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바람이 바로 부는 그 바깥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바람이 차가운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엄마가 되게 기분 좋아해서 엄마가 기분 좋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았던 건데 엄마가 딱 내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탔던 것보다 훨씬 싸고 재밌다. 근데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싸서 더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긴 했지만 어쨌든 엄마가 표정이 훨씬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년에 기뻤던 일은 엄마가 이제 그 유람선을 타고 되게 재밌어 하셨던 그 기억이 있고 그리고 저희 그 전기차도 탔었거든요. 전기차를 탔는데 그거 타려고 탄 게 아니고 집에 가려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미니버스처럼 이런 게 뻘뻘뻘뻘 지나가는데
그 전기차가 멈추는 곳을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하고 가가지고 이제 타려고 딱 봤는데 애기들이 또 바글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애들만 탈 수 있나 생각을 하고 이제 거기 매표소에다 물어봤죠. 저희 성인 2명이도 탈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 네, 성인 2명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서 2번째라고 숫자 2 딱 적어주셔가지고 그걸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말고는 다 애들 동반 한 손님들이었는데 엄마하고 저하고만 되게 어른들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맵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딱 탔는데 올라갈 때 기사님은 동료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동료라서 저는 노래 나오면 무조건 다 따라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노래 따라 부르니까 이제 부끄러워서 노래를 못 따라 부르고 계시던 어르신, 그러니까 뭐 제 또래 어른분들부터 시작해서 저보다 이제 엄마 세대 어른들까지 해서 다 막 동료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애들은 오히려 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있고.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엄마가 밖에 나가서 막 그렇게 막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런 걸 못 봤는데 엄마가 노래를 막 따라 부르시면서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거를 다른 어른들이 보고 오, 잘한다라고 하는 걸 엄마가 되게 뿌듯했어.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렇게 동료를 부르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기사님이 바뀌셔가지고 그냥 가요를 트는 거야. 내 또래인 것 같아. 약간 90년대, 2000년대 요때쯤에 가요를 막 트시더라고요. 그것도 막 따라 부르고 막 내려오고 이랬는데 아, 그때 엄마 표정이 진짜 거짓 없이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진짜 행복한 얼굴이어서 저는 아마 작년 한 해 중에 제일 기쁨 지수가 높았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해보면 엄마 저희 키우시느라고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하고 즐기고 싶은 걸 하나도 못 즐겼던 거야. 근데 다 커가지고 다 큰 딸이 30 먹은 딸이 갑자기 엄마 우리 유람선 타러 가자 그러고 엄마 우리 애기들 타는 전기차 타러 가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재밌는 거지. 마지막 5번째 질문은 가장 최근에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 인데요. 뭐 저는 사실 남 앞에서 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수치스러워해요. 나는 강한 여자니까. 그래서 크게 잘 울진 않는데 순간순간 기분에 되게 눈물이 빵 나는 편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원래는 제가 TV를 잘 안 보는데 요즘에 TV도 되게 많이 보고 옛날 같았으면 안 챙겨봤을 것 같은 뭐 드라마 이런 걸 좀 많이 챙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드라마를 보면서 울었던 거는 굿캐스팅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애 아빠가 죽고 애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면서 이제 상사들, 동료들 비위 맞추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드라마 보다가 울고 이런 거 말고는 요즘에 좀 화가 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N번방 이제 성착취 동영상을 돈벌이로 하는 나쁜 놈들 때문에 화가 엄청 나는데 밝혀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 쉬쉬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는데 그게 너무 극한의 분노가 올라오면 눈물이 먼저 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거 볼 때나 아니면 최근에는 의료진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지 뭐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쩍쭉쭉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서 막 우는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아, 최근에 말고 옛날에 울었던 걸 생각하면 엄마가 네 다리 끌에서 주워왔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제가 막 감정이 복받쳐서 막 엉엉 울고 막 이런 일이 잘 없어요.
열받으면 그냥 거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고. 그래서 어쨌든 가장 최근에 울었던 거는 아마 굿캐스팅을 보면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질문 5개는 끝났고요. 지금 사실 거의 다 먹었거든요. 거의 다 먹었는데 말을 하면서 먹어서 그런지 처음에 말 안 하고 몇 개 집어 먹었을 때는 엄청 맵더니 지금 이제 말을 하면서 먹잖아요. 그니까 좀 덜 매운 것 같고 막 연속으로 먹을 수 있어. 연속으로 먹을 수 있고 중간에 제가 음료수를 먹긴 했지만 매꼬미까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매움의 정도를 생각하면 신전이 약간 이 정도 아니었나? 신전도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원래 진짜 맵찔이거든요. 얘기했잖아요. 오리지널 먹으면서 맵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의 혈육이 신전도 진짜 좋아하고 엽떡도 제일 매운 단계에서 더 맵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라서 같이 먹다 보니까 되게 미묘하게 매운 걸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마라탕 같은 거 먹으러 가도 저희 혈육은 무조건 매운 데서 더 맵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가면 제가 매운 걸 많이 못 먹으니까 그냥 제일 매운 걸 한단 말이에요. 다 먹었다. 국물은 남긴 남았는데 건더기는 다 먹었어요. 마지막에 막 이렇게 먹어서 그런지 매워요. 매운데 어쨌든 완전 진짜 매운 거 너무 못 먹는다. 뭐 이 정도만 아니면 매코미까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매코미도 맛있네요. 아 매워. 북극곰이당 사장님 서비스 주신 쿨피스 덕분에 매코미를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